예, 먼저 PPT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 시내 대체 출제자 짜고 친 공모위원. 다음 거.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한단 땅 주인 세 사업자 포고도 보상 의저 반발. 시내 비대위 개발 사업 투명한 집행 요구. 한강 시내폴리스 주민대책위 26일 경기도 도청 항의 방문. 한강 시내 관계기관 공사 문서 위조 의심. 주식회사 11건설 시내 입찰여차 등 무효 확인서 제기. 한강 시내폴리스 대책 추진자 공모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다. 사업 추진 재가동 김포 시내폴리스 중단위. 시내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방침에 반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산 넘어 산 토지 갈등 토지보상 갈등 장기화. 예, 이렇게 최근에 올 하반기에 들어서 언론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제목으로 난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7월 이후에 난 것만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거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헤드라인이 지금 계속 이런 걸로 김포시 출입 기자들에 의해서 시내폴리스 개발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수도 없이 나는데 제가 단출인 것만 10개입니다. 7월달, 최근 7월달.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변한 줄 알았더니 민선은 6개나 7개나 똑같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내폴리스 대체적 공모사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김포 도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한 파크엠 주식회사 조현환 대표 잘 아시죠? 예, 친구입니다. 잠시만요. 네, 어머니의 친구로 아주 잘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장님 2번 만나셨죠? 그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시장님은 기회 이상은 제가 뵌 것 같습니다. 네, 시장실에 2번 만났다는데 이건 이제 언론에도 발표됐고요. 제가 또 전화 통화로 직접 확인했고요. 예. 만나서도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정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환 대표의 요점이 그거예요. 김포저널에 난 기사 내용 제가 2019년 7월 23일 날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화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제가 또 직접 확인했어요. 전화로 하고 녹취도 떴고 본인 녹취 좀 하라 그랬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언론에도 녹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인환 대표가 언론과 의원을 상대로 망언을 한 거네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위원님, 네. 시장은 만나서 심심해서 시장님 일정이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거짓말을 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니 시내폴리스 관련돼서 만난 거 아닙니까? 시내폴리스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났더니 시내폴리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얘기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네. 시장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항을 겪어왔던 사항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지난해 8월 10일 사업협약 개지를 도시공사가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믿고 공식적인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은 위원님, 그거는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심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김포 4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김포시의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업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이 시내폴리스 때문에 만났다 그리고 언론사나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취까지 끄더라고 당당하게 소송까지 건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뭐 사기꾼이니까 그거를 믿지 말고 질문하지 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의혹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충분히 시장님께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의원님이 질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고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럼 넘어가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또 보여주시죠.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시 모든 개발 사업이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이니까 시장입니다. 위원님, 정책자문관은 공고자문관은 교육 전문가는 전문가 자문을 하는 분들이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PPT 내용을 보면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정화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이거 말고요. 이것은 한강 시내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김인식 위원장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내폴리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는 정 시장이 말에 따라 정책자문관과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1년이 지나 7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자,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요 내용에 대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자문관이 최고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조윤환 대표 할 적에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것도 안 난다. 그리고 아까 그거 말은 거짓말이다. 여기 혹시 김인식 대표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이 없군요. 조인환 씨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것은 기억은 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기억은 나진 않고요. 자, 한강 시내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님과 단독 면담한 게 아니고 옆에 배석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나중에 사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지금 김포시 사회에 루머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자문관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는 이상한 게 도시공사 사업 하는데 꼭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시장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아니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토론해야죠, 위원님. 지금 토론하자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정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석이지만 있었죠? 저 지난달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장?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업부는 사장이 해야지 결정해야지 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나 그리고 왜 시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여기요? 위원님. 시장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위원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취임하자마자 됐고요. 그 얘기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지방공기업법에 우리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돼 있고요. 거기에 책임과 권한, 역할 총괄하는 사람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감독권은 근데 왜 업자를 왜 만나고 주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 그럽니까? 의원님,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김포도시공사의 시의 역할, 감독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감독은 피드백이 잘못됐을 적에 시내폴리스 법을 위반됐거나, 시장님 잘 들으세요. 시내폴리스 사업이 권한을 넘어서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농단을 부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업자를 만나고 시민대표를 만나가지고 정책자문관을 의논하라 합니까? 의원님, 취임하고 그 도시공사 나서 사장 허수아비예요? 취임하고 나서 시장실과 비서실에 김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의 사업은 기업이다, 공기업이니까 우리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공사가 있으니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논해라 하셔야지 왜 이거를 컨트롤합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사실 중에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게 그러면 다 부정하고 아니다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납니까? 근데 언론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전까지 도시공사가 시내폴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자인 국도 ENG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거는 옛날 첫 얘기고요. 번째 지장님이 하신 것만 지금 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이 허수아비고 실제 정책적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바지 사장하다가 승질나니까. 책임 경영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결과 성과를 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왜 1년 전에 나갑니까 지금? 김포시사대에 파닥이 퍼진 일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왜 그분이 그만뒀을까요 일찍? 네, 실제로 김포저널 등 일부 언론에서 정책 자문관의 정책 개입과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시장은 오롯이 지역의 개발 사업 등 정책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의 무조건 자문을 얻는 것에 반대되었다는 것을 시장님이 말씀드립니다. 항상 인정하는 게 없어요. 기억 안 난다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진실이 오도되진 않습니다. 시민들이 김포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민원이 요구되고 접수가 되면 시장은 교육은 교육 전문가한테, 공무는 공무 전문가한테, 개발 사업 등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면담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관한테 정책 장관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문관의 역할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의 스텝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가 역할에 벗어난 것을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컨트롤은 안 됩니다. 지금 정책 결정은 좀 지금 없고요. 김포시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시장이 시정농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 지금 장관들한테 컨트롤 당한 적도 없고 어떤 사업들을 핸들링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민설실기 정하용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정책 장관의 역할과 그러면 아니 그럼 또 김포시 언론이 다 저 사기 언론이고 거짓말 시키는 거라는 거니까 지금? 모든 언론은 다 아니시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명심해야 될 게 언론과 의회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정책자문을 재계약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시 노조에서도 정책자문가 물러나야 된다고 사퇴 성명서도 발표했고, 굳이 재계약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민수 의원님, 지금 시내폴리스와 관련된 중요한 시정 절문을 저한테 주시고 계시고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내폴리스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정책자문관을 계속 시내폴리스 도시공사 문제랑 관여해서 개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을 왜 재계약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개입한 적 없고요. 정책을 남용한 적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컨트롤하고 본인만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지청의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총액 인건비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혹시 기자님? 인력 수급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의 쓰레기 문제, 5개 읍면의 산업 폐기물 몰래 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 기동 탐격대 같은 역할, 지금 클린기동대 같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선 6기 들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외래 줄어들었습니다. 지장님 참모는 스태프들은 2분에서 6분으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늘어났습니다. 자문관 채용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혹시? 자, 이 시간 선택 임기제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자, 과연 이게 시민 행복인가?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클린기동대 같은 건데 시장님 스텝을 갖다가 충족시키고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 개발사업 잘 몰라서 자문 받으려고 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안보, 정책, 교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청와대 스텝 같은 진짜 이거는 공부도 좋지만 중앙정부를 방불케 하는 그 스텝들을 많이 두셨는데 이러한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이러한 계약직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공격을 하기에 공무원의 목적을 사업을 하기에 우리가 이사 2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김포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50.1%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20%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발생하는 것이고 이사는 지금 시내폴리스는 이사가 5명입니다. 2명이면 이것은 의결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요.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요번에 새롭게 대체 출자자 공모할증인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태생적인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일종의 끼워놓기만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공익성입니다. 어떤 법인, 우리 도시공사하고 코드가 맞는 법인, 뭐 진짜 무슨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법인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시장님? 의원님, 아니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적에 자 우리 2명입니다. 과반수에서 의결하는 거 거기 정관이나 협의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익을
법인이 낸 거는 이윤 추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위원님 그 이사회 등 PFB 등 AMC 등 시가 2명 이상의 이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들을 최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측 이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이게 또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앞으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계속 끼워넣기 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내폴리스와 별개로 지금 사업하는 게 9개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선 사업 시행자로 됐다가 성공하면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업자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면 됩니다. 막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완결하고 출발해야만 공익성이 뒷받침돼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사업을 미봉책으로 다시 출발시켰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들 다른 문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네. 지금 제가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상하겠다. 지금 발표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 못하겠다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토지주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해당 대상자에 어느 누가 공익사업 한다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 동의하고 누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하겠어 하겠습니까? 응? 시장님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지금 어떤 개발의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주위의 땅값은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실질적인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 정도 더 준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위 땅값 지금 한 200만 원 안 됩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100만 원에서 아무리 15%도 115만 원이에요. 누가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해서 할 것이냐. 개개인 사인들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이익 남겨서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 누구 희생해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식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사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년째 이렇게 분란을 겪고 이거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소란 분란을 일으키니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또 중단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 이 문제는 이제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출발하는 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네, 위원님의 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한강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2018년도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 이후에 1년에 이 사업이 답보 상태가 아닌 진전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국도 ENG하고의 사업협약 해지는 저는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주들하고의 보상 협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우려사항대로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 우선협상 진행대로 됐다가 PF 못 일으키면 또 이런 재판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사장이 8월 달에 사임을 했고요.
지금 본부장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했다고 지난달에 오늘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임원은 한 명도 없고 이 직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 때 선장이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 그것도 시내폴리스만 해도 1조 2천억 뭐 1조 넘는 게 지금 한 서너 개 됩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5천억짜리 3천억짜리 수두라고요. 우리가 웬만한 중견 그룹보다 매출이 더 큽니다. 전체 매출을 따지면 5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근데 직원들 데리고 이걸 하겠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2개 보류됐는데 또 2개 올라오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또 누가 통제할 거죠? 이것도?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심각한데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임원도 안 뽑고 이건 누가 관리할 건지 왜 직원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다. 만약에 지금 우리 중앙정부 중앙 언론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발 사업은 경제랑 같이 맞물려 드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업 하나 실패하면 김포시 부도 사태 나서 일본의 지자체 같이 우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만 자꾸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언론에다 뭐라 했냐 내년 5월까지 합병할 때까지 사장 안 뽑겠다. 본부장도 없고 직원들 데리고 이거 하겠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질문 마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기업 취지와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형태가 지속된다면 김포 시민들이 민선 7기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점차 실망과 후회로 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청산의 문제가 김포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